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0.39%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0.5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십자 모양의 음봉의 모습인데요. 장중 등락은 심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거래량 증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사주는 오늘 2만 57주를 매수를 해서 이제 12만 1000주가 남아있는 상태. 외국인들은 오늘도 57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이 오늘은 12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음봉으로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외국인들은 4억의 매도, 기관들은 10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요.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2월 3일 날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바닥 형성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2월 들어서 수급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10만 주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짜별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이틀만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모두 매수하는 날이 많은 것이죠. 한편 기관들은 2월 들어서도 매도 우위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연기금은 최근 연 4일 매수를 보여주면서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죠. 2만 주대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매수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가를 크게 빠뜨리지는 않는다는 측면, 주가의 지지력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웬만한 악재에도 버티면서 안 빠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트럼프의 관세 철강 쪽의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장은 이제 관세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역성, 내성이 생긴 모습이죠. 우리 시장도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제약주 전반의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미 대응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전략은 충분한 미국 내 재고 확보고요. 중기적인 대응 전략은 원료 의약품 중심으로 공급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이야기죠. 완제 의약품은 관세가 높기 때문에요. 미국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미국 내 공장을 짓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료 의약품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현지 미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체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대응책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관세가 없을 때보다는 안 좋겠습니다만요. 어쨌든 대응책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미국 시장 공략이 셀트리온에게는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관세 이슈까지 붙으면서 미국 시장 공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차곡차곡 공략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시장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요. 결국 미국의 관세가 의약품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우려심 이슈가 있는 상황 하에서도 2월 들어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관세 때문에 하락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삼성바이오와 SK바이오팜은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2월 달에 나온 것이죠. 트럼프의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만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은 밸류는 역사적 하단, 반등의 키는 미국 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이죠. 하지만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지난번 2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춘 것인데요. 하향한 이유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하회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4분기에 대해서는 비용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쉬운 실적이었다. 4분기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271억, 스테키마의 유럽 매출액은 175억을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4분기는 비용, 특히 판관비 쪽이죠. 인건비라든가
광고 선전비가 많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25년 올해에 대해서는요, 유럽은 밸류가 지지가 되고 미국은 플러스 알파로서 주목한다.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고요. 그래서 25년의 핵심 내용은요, 현재 컨센서스는 12개월 에버 에비타가 21배로서 역사적 하단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주가는 여기서 펀더멘탈인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즉 다만 주가 박스권 반등의 단초는 미국 성과로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짐 펜트라의 빠른 성장 혹은 이를 만회할 만한 세컨드 시밀러 제품의 빠른 침투율, 즉 원래 5개 제품이 미국에 나오잖아요. 5개 가운데서 주요 PBM의 프라이빗 라벨, 즉 자체 상표 등재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은 3대 PBM인 PL, 자체 상표 등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요.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의 결론은요, 현재 주가 수준은 펀더멘탈 가치 측면에서는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다, 바닥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 그렇다 해서 주가가 강하게 오르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미국에서의 성과를 봐야 되고, 첫 번째 짐펜트라, 두 번째로는 후속 제품 가운데서 주요 PBM 쪽에 PL 자체 상표로 등재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종합적으로 실적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요, 24년 매출액은 3조 5,890억이니까 시장의 컨센서스와 큰 차이가 없고요. 24년 영업이익은 4,970억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치죠. 25년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4조 4,350억, 영업이익은 1조 1,839억입니다. 컨센서스보다는 낮은 수치를 제시를 했죠.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하회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영업이익이 주가에는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짐펜트라에 대해서는 24년에는 357억의 매출, 그리고 25년 올해는 2,79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램시마에서시는 24년에는 5,520억을 전망을 하고 25년에는 7,094억이잖아요. 유럽에서의 램시마에서시, 미국에서의 짐펜트라를 합치게 되면 25년에는 거의 1조가 육박하는 상황이죠.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연도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유럽에서의 램시마에서시는 26년에는 7,270억, 미국에서의 짐펜트라는 5,910억, 그래서 26년에는 유럽에서의 램시마에서시와 짐펜트라를 합치면은 1조 3천억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짐펜트라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2030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들에 대한 전망치들을 쭉 나왔는데요. 스테키마에 대해서 가장 기대가 큰 것이고요. 역시 미국 시장 쪽보다는 유럽 시장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미국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저께 나왔던 DB금융투자의 보고서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5만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분기 첫 매출이 1조 원을 달성했다는 제목인데요. 핵심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4분기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 컨센서스와 큰 차이가 없고요.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13% 정도 하향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신약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CTP70이죠. 그리고 25년에 대해서는요, 영업이익단의 합병 시너지와 바이오 약품 신약 개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짐펜트라에 대한 매출액을 살펴보게 되면요, 4분기에는 231억이고요. 24년 합쳐서 317억을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2151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짐펜트라가 5,837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출액에 대해서는 24년 역시 3조 5천억대로서 DB금융투자에서 보는 것이고요. 25년에는 4조 3천억으로 조금 낮췄고요. 근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5년에는 1조 2,584억으로 기대치를 조금 낮춘 모습이죠. 그래서 25년 올해 나온 보고서들을 모아서 보게 되면요, 5군데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액에 대해서는 요 5군데의 평균 컨센서스는
3조 5,270억 원이 24년이니까 거의 시장 전망과 비슷한 것이고요. 25년 매출액 전망도 4조 4,350억으로서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24년에는 5,370억으로 25년 영업이익 역시 1조 5천억대에서 1조 3,870억대로 낮춰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실적 발표 이전까지 정권사들의 보고서들은 계속 나올 것인데요. 내일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나오는 보고서들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하향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해서도 작년에 했던 수치들을 업데이트하면서 낮추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진펜트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시장의 컨센서스, 이것은 3개월 전망치들의 평균입니다. 24년 진펜트라의 매출액 컨센서스는 425억, 25년에는 3,468억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파란색들은 25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25년에 발표된 자료들만의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진펜트라는 24년 397억의 매출, 25년에는 2,636억의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들이 숫자들이 낮춰지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25년 전체적인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하회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발표될 보고서들도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주가가 더 이상 여기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주가는 지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실적 발표가 막상 돼야 되죠. 뚜껑이 열린 이후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25년에 대한 전망치 부분들이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새롭게 업데이트들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현재 컨센서스 목표 주가 역시 25만 1,389원으로 낮춰진 상태입니다. 25년 실적에 대해서도 진펜트라의 성장이 얼만큼 될 것이냐, 특히 3대 PBM 등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자체 상표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회사 측의 언급 역시 심리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당분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빠질 것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상황들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